자, 호남 여권 지지율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불리는 이 호남 민심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그 사면 이후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역시 2주 연속 아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지지율의 변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지율이 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것이 결국은 호남 민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은 개혁을 바라고 지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른 걸 바라고 한 거죠. 뭔가 다른 걸 바라고. 예. 그런데 그 지지율을 어디에 썼냐면은 조국을 사면하고 윤미향을 사면하는 데 그렇죠. 써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동양 사태에 10,000명이 피해자가 있는 현 회장님도 다 사면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각종의 불법 비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힘으로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여기에 깎아먹고 지금 실제로 개혁에 대한 일들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민심이 어떤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역적인 어떤 발전의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고 차별받았다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정권을 지지해서 정권이 잡고 나면은 호남이 바뀌는 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배신감이 있다고 저는 잠깐만요.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구독자가 11,000명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말할 때 아시죠? 김종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말할 때 구독자가 엄청 오르네요. 그럼 말 계속하세요. 네. 진행하세요 그냥. 너무 좋은데요. 어쨌든 10,000명이 달성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이고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순간 한 명이 구독 취소해서 다시 10,000명이 됐다는. 예. 이게 취소하시는 이때 맞춰도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참 재밌네요. 역시 또 만 한 명이 돼서 계속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입장도 좀 궁금해요. 이게 이게 지금 아까도 처음에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힘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여론조사 특히 정당 그 여론조사는 첫 번째 절대 평가의 영역이기도 한데 네네. 두 번째 상대 평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정말 잘해갖고 국민의힘이 정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절대 평가죠. 근데 상대 평가라는 게 있어요. 야 다른 정당 하는 거 보니까 특히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게 우리 한국 그 정치에서는 사실상의 양당 정치가 고착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강요받잖아요. 여론조사하면 어느 정당 지지합니까? 뭐 1 민주당, 2 국민의힘, 3 뭐 조국신당, 4 개혁신당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요새 하는 일이 특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야 정청래 같은 사람이 민주당 대표 될 수 있는 거야? 당 대표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호남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사실 뭐 호남과 지역적 연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가끔 뭐 여행하게 되잖아요. 뭐 전남 일대라든가 광주, 전북 이렇게 갔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한번 뭐 기자 시절에 안 사람하고 골프를 치러 광주에 갔어요. 그럼 골프장에 가면은 아는 사람, 뭐 같이 친 사람하고만 이제 하고 거기 현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광주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 잠깐 간 처음 본 그 거기 광주 분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야 영길이 형님이 이번에 당 대표 나온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엄청 큰 소리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야 역시 정치 1번지에 왔구나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네네네. 그 제가 감히 말하건대 그 전남에 계신 그 한 50대 이상의 남성분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혀도 저보다 더 평균 잘해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전라도 쪽에 계신 그 택시기사 4분 앉혀놓고 해도 되게 그러니까 재밌어요. 엄청 잘하십니다. 대단히 정치 고관여자 그럼요, 분들이에요. 그럼요. 이분들은 또 민심에 민감하고 뭐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항상 한다고 하잖아요. 전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 하락은 역시 내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한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이런 그 반성, 자성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부정하겠죠. 부정하겠지만 지금 거의 지지율이 어느 지지율 조사에서는 거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오차범위. 오차범위 아닌데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리얼미터 조사가 오차범위 아니죠. 11부터 네네네. 14일까지 한 건데 저는 ALS 조사의 경우는 응답률이 5.2%입니다. 리얼미터 조사가. 그래서 아주 고관여층만 웬만한 분들은 전화를 딱 해서 기계가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입니다. 끊죠. 그러면 끊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당수 고관여층의 대답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어차피 전당대회는 고관여층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 네. 이때는 ALS 조사를 참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때는 전화면접 조사를 참조를 합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보통 15% 내외인데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 저기 잠깐만 하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3번 연락을 해요. 3번 연락을 해서 이분이 받을 때까지. 그래서 최대한 균형 있게 아니 샘플을 이전 모집하려고 조사도 ARS였어요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는 가족 조사. 회사마다 다르니까 리얼미터 네. 조사에서 뚝 떨어진 건 맞죠. 민주당 떨어지고 네네네. 국민의힘이 오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고관여층만 조사해서 고관여층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일부가 또는 민주당 일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리얼미터 근데 조사네요. 그 박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 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 기술적으로 그 그렇죠. 약간의 예, 그건 맞는 실수와 말인 것 같아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당에 대한 지금 우리 당 맞아요, 돌아가는 거 그거. 보기 싫다 해서 전화 안 받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저는 그래서 리얼미터가 MBS 어차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6% 17%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그것도 MBS 전화 안 받고 아예 하더라도 그쵸? 내가 요새 뭐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얘기하기도 싫다라고 해서 응답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동일 조사에서 예.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동일 높은 거예요. 조사였던 거잖아요. 리얼미터에서 탄력성이 좀 있는 거예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동일한 거였죠. 그렇죠. 리얼미터 네. 조사는 매주 사실 2,000명인데 매일 조사를 합니다. 매일 500명씩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합산을 해요. 리얼미터가 쭉 매일 500명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가니까 2,000명. 그다음 것도 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조사가 14일이었잖아요. 네. 14일에는 국정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다. 예. 맞아요. 그 이제 조국 사면 역할이 좀 있었던 아니 근데 것 같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 이건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있죠. 뭐 이 역할이 그러니까 1번 타자는 전 제가 봤을 때 강선우 장관 이제 네. 낙마가 있었고 2번 타자는 이춘석 의원 네. 있었고 3번 타자는 정청래 당 대표의 이제 뭐 패싱 뭐 다른 야당 대표들 패싱하고 뭐 결국에 이제 4번 타자들 나와서 4번 이제 홈런 친 거죠. 조국 홈런 치고 그렇죠. 홈런 친 거죠. 예, 연타석 홈런 윤미향 나와서 윤명 전 의원 나와서 치고 예. 그것도 제가 이제 8.15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거나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떨어진 거를 방어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온 거는 제가 그건 인정을 못하겠다. 그게 원래 개혁신당 지지율로 와야 되는데 왜 글로 갔는지 잘. 그래서 이거는 개혁신당 한게 없잖아요. 개혁신당 지금. 우리나라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내고 얘기했잖아요. 있는데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언젠가 우리 국민의힘과 그러니까요. 같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는 저희가 거예요. 우뚝 설 거니까 아니 걱정하지 근데 마시고. 개혁신당 물론 자강한 다음에 그렇죠. 우뚝 선 다음에 같이 힘을 합쳐도 되는 건 아니, 그건 지금 언젠가는 뭐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사실. 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잠잠하지 M&A를 않아요? 누가 할 거예요? 네? M&A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죠. 뭐. 결합이 예. 이루어질 수 예, 있는 인수 주체가 누군지 개혁신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를 네. 대비해서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선거 비용도 대폭 낮추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인들이 발굴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 거라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또 국민들께서 또 개혁신당을 또 많이 지지할 것이다 아, 지금 생각합니다. 기회인데요, 지금.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지 지지율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M&A 하셔도 뭐 적대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아, 왜 적대적으로 합니까? 다 평화적으로 M&A 하죠. 그럼요. 원래 적대적 M&A 하는 사람들은 다 평화적이라고 얘기해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고. 아, 그래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어떤 주고. 프리뷰일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저도 지금 황현희 앵커님 말씀대로 네. 개혁신당이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공중전에 능한데 네. 지금은 공중전이 일부 나오는 메시지 물론 이렇게 반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세게 지금 국민의힘 상태나 예를 들어 이재명 얼마 전 천하람 의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도 있고 비판을 세게 하는데 언론에서 크게 안 실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훨씬 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요. 메시지로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니 진짜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 두 분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살아남을 분이란 말이에요. 두 분 제가 봐도 네. 그 천하람 의원은 저랑 거의 만담해요. 어디 뭐 옛날에 어디 뭐 사회 보고 이러면 같이 막 재밌는 얘기도 막 주고 던지고 하면서 막 멘트도 너무 재밌고 정치도 현안도 너무 밝고 두 분 다. 근데 그 어느 공간에서도 항상 돋보이던 두 분이 요즘 사실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두 양당 거대 양당의 이슈들이 예, 예. 저희 당 우리 당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슈들을 저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어 조국 뭐 윤미향 뭐 사면 관련돼서도 저희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받는 구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근데 토론 아마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좀 움츠려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이제 내년 지선에 지금 온 머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한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어서 좀 혁신적인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다운 또 시스템 만들고 있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런 뭐 친한계도 그렇고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도 좀 저분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그렇고 지금 개혁신당도 그렇고 그냥 국민의힘 망조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바닥을 안 쳤다. 바닥 친 다음에 보자. 아 무혈 입성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저는 뭐 망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네, 망조에는 제가 동감하지 않지만 아 이게 적절한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때를 기다린다. 네, 강태공이 괜히 그 빈 낚싯대를 호수에 얹었던 게 아닙니다. 아 지금 낚시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예. 야 진짜 우리 당이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저도 궁금해요.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저는 뭐 유력하게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선 투표는 장동혁 후보랑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 지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이 사태질 연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장동혁 후보는 절대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겁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랑 같은 건데 조국 대표 지난번에 24%인가요? 전국 득표율 그 4월 10일 선거 때 24%인가 얻었습니다. 전국 투표에서. 근데 그 득표율이 예를 들어서 35% 40%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선되려면 적어도 47, 8% 얻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득표율은 조국 전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못 얻을 겁니다. 장동혁 후보도 이번에 결선 투표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51%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그 캠페인 전략으로는 51% 얻는 전략이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 보셨잖아요. 내가 후보 되면 한덕수 후보랑 당장 내일부터 그 단일화 협상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후보가 된다면 달라졌잖아요. 이게 그 실제 후보가 된 다음에 전 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달라질 것이다.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좀 달라질 것이다. 극우 쪽 뒤통수를 칠 것이다. 뒤통수는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니 한덕수 전 국무 쪽이 뒤통수 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계엄과 관련한 태도 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엔 김문수 후보가 너무 건강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던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 굉장히 튼튼한 건 이제 알겠어요. 알겠고 이제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거는 좀 돋보이는 건 없어요, 사실. 튼튼한 몸에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영원이네요. 건강한 정신. 특별히 할 말이 체력장 나가시는 없군요.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힘이 사실 저는 전당대회나 이런 당대표 선거가 노잼일 줄 알았어요. 사실 완전 노잼일 줄 알았는데 관심도 없을 것 같고 그랬는데 사실 유잼이었어요. 전당대회 어쨌든 그 장동혁 후보의 그 연설도 재밌었고 근데 토론도 재밌었어요. 뭐 잘 듣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그다음에 뭐 저기 누구죠? 전환길과 한동훈. 전환길 한동훈 공천하면 누구라겠냐 그러면 전환길 공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환길 씨를 공천하겠다라고 장동혁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친한계잖아요 또 대변인님은 그거 보고 예. 정말 깜짝 놀랐고 제 그 페이스북에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제정신이냐? 예. 전 뭐 제정신이냐까지는 아니겠지만, 야 이게 아무리 그 내일 모레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전환기 씨 당을- 선거에 나옵니까? 에? 전환기 씨 선거에 나오나요? 재보선. 아니 재보선- 모르겠는- 우리 당이 공천 주겠습니까? 저는 공천.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 되면은 전환길 씨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장동혁 후보가 네네. 당 대표가 될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럴 일 없을 것이다. 경북 경산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전환길 씨가. 다음 조지현 의원 2028년에 조지현 의원 지역구를 어떻게는 만들어가지고 결선까지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장동혁. 아니요, 전당대회. 결선 투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 사자 결선 투표한다. 구도에서 50% 없는 그 첫 후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결선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씨가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도토리 키재기인데 장동혁 의원이 차라리 좀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은 이익을 쫓는 분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분 친한 게 핵심이었잖아요. 0.5선 사무총장,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 이후에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친윤으로 확 바뀌었죠. 예. 저는 그거 왜냐면 앞으로 미래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한동훈이다 생각했을 때 친한 게 바짝 붙어 있었다가 계엄 이후에 한동훈이 쫓겨나기 직전에 사실은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 물러나면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한동훈 안 되겠군 하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친윤계 핵심으로 갑자기 갔죠. 윤 어게인 핵심으로 갔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당내 권력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권력을 잡고 나중에 또 시대가 좀 변하면 이분은 빠르게 또 이익을 쫓아서 갈 겁니다. 얼마 전도 최강욱 의원이 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장동혁 의원이 원래 그 판사잖아요. 판사에서 국회에 파견 나왔던 국회 이제 연락관처럼 파견 나온 판사가 있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 쫓아다니고. 그럼 만약에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좀 유력하게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아주 극명하게 권력을 쫓아가는 분이고. 그렇군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더 위험한 게 네. 이분은 그냥 옹고집이에요. 절대 타협이 없는. 앞서도 이제 변했다 그런 게 아니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원래부터 한덕수가 그러신 될 거군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말만 그렇게 했지.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더 위험할 그럼 수 있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극우의 편을 약간 뭐 전환길 씨 편도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당 대표가 당선되면 그쪽을 청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요. 예. 네. 그쪽을 아예 안 볼 거. 그러니까 어제 저 방송 못 보셨어요? 전환길 씨를 대하는 태도? 못 봤어요. 왜요? 어제 전환길 씨가 이제 네. 제가 뭐 장동혁 후보를 네.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해갖고 옆에서 라이브 방송했잖아요. 근데 네네. 김문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번 전당대회 그 충주에서 열리잖아요. 네. 거기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후보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네. 근데 그 표정에서 저는 다 말해주고 있다고 봤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전환길 후보와 헤어질 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전환길 씨가 먼저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뭐
저기 먼저 장동혁, 장동혁 네, 후보 장동혁.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 때 원수는 계속 원수다. 계속 죽어서도 만난다면서요. 원수다. 그 선거 때 그렇게 얘기했다간 부부여서 관계가 멀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그것과 오버랩 되면서 어제 그 김문수 후보의 표정이 전은길 씨와는 상당히 좀 거리를 두려고 거리를 하는 둘 듯한. 것이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저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전환기 씨는 그냥 평당원에 불과하잖아요. 어떤 뭐 당직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 인지도 하나로 네. 이 당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당이 왔다 갔다 하고 아마 당 대표가 누가 되시든 또 결국은 또 전환길 씨의 그 영향력 또는 그거에 의해서 당이 움직인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전한길 씨가 왜 지금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느냐? 네. 전한길 씨가 어떤 세력을 대표하느냐? 계엄 옹호와 그렇죠. 부정선거와 특히 탄핵에 대한 반대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한길 씨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전한길 씨 개인의 득표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이 주장하는 세 가지 주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전한길 씨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전 뭐 이렇게 네네네. 유의미하게 크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나왔던 게 하나가 이준석 대표랑 홍준표 지금 이제 야인이시죠. 예, 지금 이제 정치 좀 외곽 쪽에 계신데 두 분 중에 복당을 하게 해준다면 누구를 해주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후보는 다 홍준표 전 대표를 이제 들었죠. 근데 우리의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톰과 제리를 굴렸던 이준석 대표를 복당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철 최고위원은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전 예전에 왜? 그 대선 저거 선거 과정에서 네.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포옹하는 장면이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AI 관련돼서 네, AI 토론하면서 토론할 때. 안 그래도 그래서 뭐 토론하면서 했었죠. 토론도 예. 되게 수준이 높은 아주 되게 좋은 고차원적인 토론이었어요. 토론이었어요. 저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 정치 미래를 좋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얘기 나오셨는데 결국은 아마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광복절 축사 때 이렇게 거기에서 그 조국 윤미향에 대한 반대 네.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셨던 저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치하를 하면서 아마 이번에 거기에서도 아마 본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네네네.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 그런 취지로 네.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런 모습과 아까 그 이제 혼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뽑은 것만 봐도 안철수 의원이 약간 좀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분은 늘 독자적인 길을 본인의 길이 있죠. 네, 본인의 길이 있죠. 예전 대선 때 마이웨이 가시는군요. 마라톤을 하셨는데 사람이 네. 없는 길로 총선 때가 대선 때인가 부산에서부터 없는 쭉 길로. 가는데 사람이 없는 길로 꼭 달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네. 왜 달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안철수 의원과 가까웠던 분들 제가 좀 많이 아는데 얘기를 네. 들어보면 독자적이다. 네. 왕국법을 사용했습니다. 독자적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내 기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아쉬워요. 네, 저는 좀 안철수 아쉽네요, 의원이 진짜. 내는 메시지들이 다 옳다고 봐요. 네, 상식적이고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에 이상한 정치인이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안철수 의원. 좀 그렇게 맞아요. 현재 분위기는. 네.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당이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뭐 이거 그냥 유튜브에도 이건 뭐 이상하게 우리가 수준 낮은 얘기는 아니니까 네네.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모 전 의원인데 이분이 안철수 의원과 최근까지도 좀 가끔 연락을 하고 모임을 하시나 봐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제 할 때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안철수가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메시지는 맞는데 이렇게 행동들이나 세력을 모으는 과정이 좀 미흡하고 미숙하거든요. 그좀 부끄러워하시나요? 네, 약간- 사람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게. 뭐 이거 그냥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본 분들의 얘기는 약간 왕자병이 좀 있어요. 그러다 왜 그런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실 게 없는 거지. 사실 있죠. 주식 그렇죠. 안철수 안내 그렇죠. 뭐 계속 있고. 그렇죠. 그것도 전혀 영향이 있을 뭐할 거라고 때마다 봅니다. 6만 원짜리 자꾸 10만 원짜리 가고 그러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원래 유명한 게 밥을 안 사요. 그래요? 네, 밥을 안 삽니다. 그건 좀 그런데 이번 대선 앞두고 안철수 의원을 몰랐어요. 가끔 만났던 국민의힘 뭐 전 의원이 하는 말이 요즘 밥을 사. 그분이 변해가고 안철수 있군요. 변했다의 오. 가장 큰 증거가 밥을 사예요. 그래서 권력 의지가 많이 생겼다 이분이.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밥을 안 사는 건 아마 뭐 이거를 접대하고 이렇게 보일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원래 이제 더치페이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치페이 좋아한대요. 더치페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안 사는데 근데 많이 변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그러니까 동지를 모으는 거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안철수 의원이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을 뽑은 거는 전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다음 대선이든 총선이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저는 개혁신당과 같이 갈 가능성,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이준석 의원과 어쨌든 상식적인 메시지는 같으니까 손을 잡아놓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은 정원재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안철수 의원 옆에서 자주 뵈실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제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복당을 받아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장 안철수, 현실적인 당 대표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에. 근데 지금 근데 당선 당원들은 아니네요. 가능성은 굉장히 좀 굉장히 두고 낮죠. 봐야죠. 예. 근데 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엔 샤이 안철수 세력이 존재한다. 본인은 그 본인이 여론- 샤이하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좀 샤이한 편이죠. 네. 제가 그래서 뭐 이게 박성태 의원 얘기하실 때 그림을 좀 그렸는데 네.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야구 다 좋아하시죠? 예. 이 식스툴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뭐 다 잘하는. 주루, 송구, 뭐 장타율, 그쵸. 타격 뭐 이런 것들 식스툴 발도 플레이어라고 빠르고. 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선수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가 있을까요? 이정우 선수. 옛날 김하성 선수가 그랬었죠. 그렇죠. 이정우 선수도 네, 뭐 파이브 그랬고. 툴이라고 하죠. 예.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 식스툴이든 파이브툴이든 거기서 하나는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거예요? 아까 만든 그 동지를 만드는 자기 리더십, 만드는 리더십. 예. 정치력 이것은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 돼요. 정치력과 리더십이 없다는 거는 그 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거죠. 이분이 갖고 어. 있는 콘텐츠 전 대단히 좋다고 봐요. 개그맨이 안 관련해서. 웃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수홍 씨 따지면. 같은 분은 안 웃겨도 롱런하잖아요. 엄청 웃겨요, 박수홍 선배. 아 그래요? 하나도 안 그럼요. 웃겼는데 방송에서. 옛날에 많이 웃겼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딱 핵심 능력이 좀 부족하네요. 저도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 엄청 웃겼습니다. 저는 사석에서 웃긴 사람은 변기수 씨가 그렇게 웃기는데. 기수형도 엄청 웃기죠. 어. 변기수 씨. 제가 매체 아닌 유튜브에 나오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매체에서 하는 유튜브가 아닌 데는. 왜요? 방송 다 나가는데 다 매체에서 하는 데만 나가거든요. 네네네. 앞서 말한 네. 약간 레거시 지상파 미디어가 지상. 아는데요. 네. 레거시가 아는데. 네, 황현희 씨 팬이어서요. 제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이렇게 그랬어요. 왔네요. 예. 그래서 어떠십니까? 아니 왜냐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야 이제 정치적 미래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준석 미래가 없다. 대표는 정치적 미래가 아직도 뭐 굉장히 많은 분이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사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장강의 물은 뒷물이 앞물을 치고 간다. 장강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정치권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왜 홍준표 후보를 뽑겠다로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겠죠. 이른바 반탄파 두 분은 그게 그 반탄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정서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뽑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 얘기 나온 거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당에 대한 헌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뭐 네네네.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뭐 이제 약간 좀 안철수 의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마무리지면 사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이미지가 제 생각을 좀 얘기해도 됩니까? 잠깐만 좀 이야기를 좀 말씀하십시오. 해보면 저는 그 옛날에 무릎팍도사 나온 이유가 안철수 의원의 최전성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런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지나서 안 좋았었던 일도 많지만 저는 지금 현재 국힘에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장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 있어서는 무릎팍도사 이후로 지금이 제일 저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당내는 그런 거를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죠. 아까 말씀드린 샤이 안철수가 제가 샤이 안철수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선에 올라간다면 정말 샤이 안철수가 모르죠. 있구나라고 그럼, 네.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정치적을 더 키워서 또는 내공을 키워서라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은 사실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약간 여기서 좀 더 손을 움직이는 정도.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동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거다. 안 챙겼군요.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예전과 지금이 거의 메시지도 같고 생각도 비슷하고 저는 거의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근데 옆에 있는 국민의힘 나머지 분들이 워낙 이상해져 버리니 안철수 의원이 두각을 나타내게 됐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부족이나 앞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내 세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뭔가 좀 정상적인 말을 하거나 돋보여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제자리에 계셨는데 밑에가 다 밑으로 그렇죠. 내려갔군요. 그래서 돋보일 수밖에 아니 없는. 장동혁, 김문수랑 같이 서 있으면 안철수 의원이 완전 정상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게 비겁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